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서 아침에 일어날 때 다리에 힘이 없어서 휘청거린 적 있으신가요? 계단을 오르다가 숨이 차서 중간에 멈춘 적 있으신가요? 병원에서 나이 들면 당연한 일이라고 들은 적 있으신가요? 여러분,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충격적일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근육이 빠지는 게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에요. 이건 질병입니다. 근육 감소, 즉 근감소증은 단순한 노화 현상이 아니라 여러분의 생명을 위협하는 심각한 질병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현재 근감소증을 치료할 수 있는 약은 단 한 개도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이 영상에서 노년기에 꼭 챙겨야 할 3가지 영양소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3가지만 제대로 챙기면 여러분의 근육과 뼈를 지킬 수 있습니다. 단백질, 비타민 D, 칼슘. 아, 그런 기본적인 건 다 알고 있어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과연 정말 제대로 알고 계실까요? 소화가 안 되는 분들, 우유만 마셔도 배가 아픈 분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건강에 대한 관점이 완전히 바뀔 것입니다. 일부 근감소증의 위험성 숨겨진 진실. 혹시 여러분은 지금 몇 살이신가요? 만약 40세가 넘으셨다면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근육이 매년 1%씩 사라지고 있습니다. 상상해보세요. 60, 70대에 이르면 근육량이 체중의 15%에서 25%까지 급감합니다. 이게 얼마나 심각한 일인지 아세요? 근감소증을 방치하면 낙상 위험이 3배 증가, 골절 위험이 2.5배 증가, 사망률이 최대 2배 높아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무서운 건 뭘까요? 아직까지 근감소증을 치료할 수 있는 약이 단 한 개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그냥 손 놓고 있어야 할까요? 절대 아닙니다. 근감소증은 예방 가능한 질병입니다. 그것도 생각보다 간단한 방법으로 말이죠. 이미 늦었을 텐데. 나이가 이렇게 되었는데. 혹시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틀렸습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80세, 90세에도 근육량 증가가 가능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근감소증은 치료약은 없지만 예방과 개선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뭘까요? 바로 올바른 방법을 아는 것입니다. 예방이 최선이고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그것도 오늘부터 시작할 수 있는 방법으로 말이죠. 운동만 열심히 하면 되겠지? 물론 운동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영양소가 받쳐주지 않으면 운동 효과는 반감됩니다. 지금부터 중요한 영양소 알려드리겠습니다. 단백질, 근육의 기본 재료.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은 하루에 단백질을 얼마나 드시나요? 아, 고기도 먹고 달걀도 먹는데 충분할 거야. 정말 그럴까요? 결과에 따르면 하루 단백질 섭취량이 체중 1kg당 0.8g 미만인 노인은 1.2g 이상 섭취한 노인보다 근감소증 위험이 2.4배 높았습니다. 계산해보세요. 체중이 60kg라면 하루에 72g 이상의 단백질을 섭취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고기를 먹으면 속이 더부룩하다. 우유만 마셔도 배가 아프고 설사를 한다. 콩을 먹으면 가스가 찬다. 그럼 단백질을 포기해야 하나요? 절대 아닙니다. 단백질은 포기할 수 없는 영양소입니다. 방법을 바꿔야 합니다. 소화 어려움 해결 방법은 1. 조리법을 바꿔보세요. 여러분은 고기를 어떻게 썰어서 드시나요? 육류는 결의 직각 방향으로 칼집을 내주면 근섬유가 짧게 끊어져 소화가 쉬워집니다. 파인애플, 키위에는 단백질 분해 효소가 있어서 함께 먹으면 소화가 훨씬 쉬워집니다. 2. 유당불내증 해결법. 혹시 여러분도 우유를 마시면 배가 아프신가요? 그렇다면 분리유청 단백질을 활용해 보세요. 지방과 유당이 제거되어 소화가 쉽고 근육 합성에 필요한 아미노산이 풍부합니다. 특히 류신이라는 아미노산이 풍부한데요. 이 성분이 근육 합성을 촉진하고 근력 향상에 효과적입니다. 3. 씹기 어려운 경우 치아가 약하신 분들은 어떻게 하실까요? 달걀찜, 두부, 연두부,
생선살 등 부드러운 식품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복잡하게 먹어야 하나? 복잡한 게 아닙니다. 내 몸에 맞는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 핵심 영양소는 뭘까요? 비타민 D, 근육과 뼈를 잇는 다리. 여러분은 하루에 햇볕을 얼마나 쬐시나요? 요즘 밖에 나가기도 힘들고, 여러분의 이런 상황 너무나 잘 이해됩니다. 하지만 햇볕을 충분히 쬐지 못하면 비타민 D 부족이 생기는데, 이게 단순히 뼈 건강에만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비타민 D는 단순히 뼈 건강에만 필요한 게 아닙니다. 근육의 성장과 기능, 단백질 합성에도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충격적인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비타민 D를 꾸준히 섭취한 노인은 운동을 한 것만큼 근육량과 근력이 유지됐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떨까요? 외출이 힘들어서 햇볕을 쬐기 어렵다. 피부가 약해서 자외선을 피해야 한다. 위장장애로 음식 섭취가 제한된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비타민 D 부족 해결법에는 1. 비타민 D 보충제. 하루 1-2 섭취가 권장됩니다. 2. 비타민 D 주사. 경구 섭취가 어려운 경우 근육 주사로 보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의하세요. 반드시 혈중 농도를 체크하고 의사와 상담하세요. 3. 흡수율 높이는 방법. 여러분, 이건 꼭 기억하세요. 비타민 D는 지용성이므로 식사와 함께 섭취하면 흡수율이 높아집니다. 그럼 세 번째 핵심 영양소는 뭘까요? 칼슘, 근육과 뼈의 든든한 기둥. 잠깐, 여러분에게 질문이 있습니다. 칼슘은 뼈에만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틀렸습니다. 칼슘은 근육의 수축과 이완, 신경 전달에도 필수적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유제품을 먹으면 소화가 안 된다. 신장 결석 때문에 칼슘 섭취를 제한해야 한다. 폐경기 여성으로 칼슘 흡수율이 떨어진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칼슘 부족 해결법. 1. 다양한 식품 활용. 칼슘 하면 우유가 먼저 생각나는데, 멸치, 두부, 브로콜리, 해조류, 뼈째 먹는 생선도 훌륭한 칼슘 공급원입니다. 2. 보충제 선택 시 주의사항. 이건 꼭 기억하세요. 하루 1200mg 이하로 섭취하고 기저질환이 있다면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3. 흡수율을 높이는 비법. 칼슘과 비타민 D를 함께 섭취하면 흡수율이 높아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과다 섭취 시 신장 결석, 혈관 석회화 등 부작용이 생길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근감소증을 예방하는 3가지 핵심 영양소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단백질, 비타민 D, 칼슘. 이 3가지만 제대로 챙겨도 건강한 노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이 3가지를 알고 있는 여러분의 실천이 가장 중요합니다. 댓글로 알려주세요. 여러분은 이 3가지 영양소 중 어떤 것이 가장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소화가 어려워서 단백질 섭취를 포기했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비타민 D 보충제를 복용하고 효과는 어떤가요? 끝으로 건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부터 시작하면 분명히 달라집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과 구독 부탁드리고 여러분의 가족과 친구들에게 공유해서 같이 건강을 지켜보아요.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